네, 세월호 침몰 사고 한마디로 총체적인 재난 사고다, 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당이 안 될 지경으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사고 수습 대책의 문제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공기령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자, 이 세월호 사고 원인 이제 좀 그 규명을 해야겠습니다만 네. 이제 17일째 오늘로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생각만큼 이제 작업 속도도 빠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선 보시기에 이번 사고 구조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현장 지휘 체계입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 두 번째는 실종자 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방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맞물려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해경이 그 현장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해경은 이런 대참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사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지휘자가 전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동원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동원된 장비에 대한 성능 예.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된 많은 장비나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네. 이 실종자 가족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구할 수도 없었고, 네.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필요한 많은 인력이나 장비들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함으로써 체계적인 구조를 할 수 있는 초기, 아주 중요한 초기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이런 장기화되는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게 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고 발생 그 당시, 그러니까 생존자 구조 작업까지 포함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초기 한 이틀 정도가 예.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놓쳤다는. 시기가 놓쳤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이틀 정도는 선수부가 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수면상으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 선수부가 더 이상 물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현장에서 그걸 유지했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유지하는 방법은 공기 주머니, 리프트백이라는 걸 더 보강하든지, 네. 그 다음에 그 당시는 해상 크레인이 출동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상 크레인을 잡는 게 조류가 세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그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해상 크레인이 잡고 있으면 선체가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면 지금 에어포켓 속에 있는 생존자의 어떤 그 좀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그렇지만, 있었죠. 예, 현장 지휘체계사가 책임을 갖고 그 실종자 가족들을 설득했어야죠. 그래서 잡아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득이 안 되면 그 실종자 가족들 계신 분들한테 소상히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네. 같이 울었어요. 자, 나도 이 자식 가진 이 부모의 심정으로 진짜 이 전문가로서 근거하는데 이것밖에 우리 희망이 없다. 아, 그렇게 설득했으면 예. 우리 실종자 가족들도 얼마든지 이해했을 텐데,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자 가족들의 신뢰를 얻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그냥 끌려가는, 네. 뭐 이런 여론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래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은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전체를 모았을 때는 전혀 효율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17일이 지난 지금까지 예.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993년에 발생한 그 서해 페리오 사고하고도 좀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년이 흐른 지금에도 보면 이 구조 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왕좌왕하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게 있죠? 예, 그 아픈 기억입니다. 네. 1993년도 지금과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네네. 예. 이 정원을 초과했고 하물을 과적했고, 그때는 또 날씨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바람이 꽤 많이 불던 그날이었는데, 이 출항하자마자 이 배가 또 침몰했습니다. 예. 침몰했는데 그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 정원 한 270명 중에 네. 불과 한 70명 정도만 구하고 거의 뭐 300명 가까이가 하는 그런 아주 그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292명이 그때 희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제 그래픽으로 좀 더 잘 보이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스에페리오에서 얻은 교훈이 네. 첫 번째가 이거 안전관리 감독이 좀 잘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해양 경찰의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감독을 맡기자. 예. 이런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그 해운조합에 있는 운항 관리자, 출항 전 운항 검사를 하는 운항 관리자 숫자를 좀 늘려서 네. 출항 전 검사를 좀 제대로 예. 하자라는 게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스에페리오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졌다가 네. 중간에 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다시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들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연간 해양 사고가 연 500건에서 약 7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제대로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 보니까 늘게 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객선 선령이 20년에서 30년으로 네, 늘어났죠.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2014년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정부는 무슨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하나씩 꺼냅니다. 네. 이렇게 꺼내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국가 안전처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네. 했는데 뭐 다 좋은 그 계획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모아놨을 때, 체계적으로 모아놨을 때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예.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죠. 그때 이제 긴박했던 그 사고 당시에 이제 세월호하고 진도 해상 관제센터하고 이제 교신을 한 게 다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교신이 이제 9시 이제 뭐 6분쯤 이제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교신 내용을 보면은 9시 23분에 네. 9시 23분이면은 뭐 헬기나 해경 경비정도 도착하기 전인데요. 네. 9시 23분에 진도 해상 그 관제센터하고 얘기하면서 현재 그 선내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를 세월호에서 네네. 했어요. 예. 이게 거짓 아닙니까? 그러게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VTS와 교신을 해가지고 해경정이 이제 그 출동합니다. 예. 출동해가지고 출동한 사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시 정확하게 9시 37분 정도 되는데 네. 이때 해경정이 처음 출동했을 때는 3, 4, 5층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제대로 된 구조에 임했다면 또 구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 현장에 도착했던 123정 네. 그 정장이 VTS로부터 이 사고 선박의 제대로 된 정보, 현재 거기에 승객이 400여 명 타고 있고 현재 기울어져 있지만 3, 4, 5층은 아직 물에 침수되지 않은 상태이고 네. 승객은 선실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정보만 알고 있었으면 제일 먼저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이게 선교, 이게 네. 조타실이죠. 예. 여기에 올라가면 선내 모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방송 시스템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면 먼저 이렇습니다. 이때 살아 있었던 거죠? 이거 세월호에서 얘기한 게 이게 틀린 얘기죠? 예, 지금 9시 28분에 선내 방송을 들었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한 거고 그 이후에도 선내 방송을 들었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동영상 그 핸드폰에 찍힌 동영상에 보면은 이런 안내 방송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 왜 나왔느냐면은 이렇습니다. 선박이 침수가 되고 이러면 원래의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기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가 작동합니다. 그럼 네. 또 비상발전기도 계속 침수가 되니까 작동을 안 하면 마지막에서는 축전기, 배터리가 작동합니다. 네. 배터리가 있는 곳이 예. 빨간 표시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교 제일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 예. 위쪽을 배 위쪽을 좀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 이거 제일 높은 잡아주실까요? 부분이고 거기에 배터리가 있다는 거는 이제 전원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공급하는 장치가 장치가 있다는 예. 거죠. 네. 이걸 제가 확대해 보면 이 바로 조타실 바로 왼편에 있습니다. 좌왼쪽에 네. 여기입니다. 조타실 어디죠? 여기가 조타실입니다. 아. 요 앞쪽이 조타실이고 조타실의 여기가- 바로 옆에 있군요. 예,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작동을 하면 네. 이게 이제 실제 있는 배터리인데 제가 우리 한국해양대학 실습선에 있는 걸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전원이 공급되면 마이크에 연결되는 앰프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타실에 있는 마이크가 이겁니다. 예. 요 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이 마이크만 들고 방송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선박이 경사가 돼서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선내에 있는 모든 승객은 갑판상으로 라이프 자켓을 입고 퇴선하시오. 예.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잡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또 하나가 방법이 대선시키는 방법이 이건 지금 성조원들이 비상 트란시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요. 무전기요. 네. 이 무전기를 가지고도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반드시 선내에 비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들고 있으면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들고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계속 구조하게 오라 하고 얘기를 있고 했죠. 진짜 중요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가지도 않고 본사하고 통화. 본사하고 통화하고요. 그런 여론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 성격은 대표해야 될 생각은 안 했는지. 네. 마지막입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불나면 이 화재 경보 울리지 않습니까? 네. 따르릉 따르릉 네네. 7번 울리고 마지막에 길게 따르릉 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이 선박에서도 똑같습니다. 비상시에는 이것도 그 조타실에 있는데 이거 빨간 버튼만 누르면 제너럴 이머전시 비상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한 아니면 번만 누르면 그냥 계속 한 번만 누르면 알람이 예 계속 이게 세월호에도 이게 분명히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법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네. 정비불량으로 선박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네네. 또 선장도 이런 태선 명령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태선 명령을 하지 않고 선박을 이탈했다면 네.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가장 아주 중대한 범죄 사실입니다. 예. 아,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정말 안타까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사실 뭐 선원들의 행동들이 여러 가지로 좀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보면은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이 화물을 좀 과하게 실은 거에 대해서 숨기기만 급급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배가 원래 출항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출항하지 출발했죠. 않습니까? 예. 그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예. 시정이 한 500m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1km 시정이 안 나오면 출항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한번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왜 허가를 내줬는지. 그런데 2시간 출항 늦게 하면서 네. 출항 10분 전에 또 짐을 싣습니다. 3분 전까지 출항 3분 전까지 3분 전까지 계속, 실었습니까? 짐을 계속 아유, 실었다고 대단한 그러더라고요. 분들이네. 3분 전까지 짐을 실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 한 30대 정도를 실었는데 네. 이게 톤수로 따지면 그냥 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전체 중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운항관리실에서 딱 상한경으로 보면 그 선박의 옆쪽에 금 이상으로 물이 올라차면 이거는 출항 불가입니다. 네네네. 그거는 지켜야 되니까 화물을 더 싣고 배는 너무 가라앉아서 이게 띄우려고 그러니까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평형수를 네. 다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보건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부 네. 구조물을 개조해가지고 꼭 필요한 평형수도 화물을 덜 싣기 위해서 또 버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배가 출항해가지고 하면 연료도 소모되고 네. 그다음에 원래 있던 평형수도 학생들이나 샤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소모되고 그러면 사고가 난 진도 앞바다에 가면 연료가 한 50톤 정도, 그다음에 물이 한 50톤, 100톤 이상이 소모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라도 또 바닷물로 채워야 됩니다. 예. 이것조차도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항 시간이 2시간 늦었으니까 제주도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배가 가벼우면 아무래도 속도가 빨리 나지 빨리 않겠습니까? 원래 그 배가 평상시에는 한 17나트, 시속으로 치면 한 30 몇 킬로 되는데 예. 이 배가 19나트로 달렸다는 겁니다. 어. 이 짐이 많이 제대로 실려 있으면 이렇게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선박인데 네. 19나트로 과속한 거죠. 과적한 데다 또 과속한 상태입니다. 어. 거기에서 맹골수도라는 것이 호랑이처럼 이 아주 사나운 그런 바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또 선장은 어디 가고 있고 그 처음으로 올라간 미숙한 3등 항해사한테 맡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참사로 이어졌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도 조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사고 발생 침몰 시각을 8시 52분으로 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학생이 신고한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침몰이 될 거다라고 최초로 안 시간은 더 사실은 앞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위험을 먼저 어- 느끼겠죠. 글쎄요. 예. 자기들끼리는 통신하면서 네. 예. 이 선원들이라면 선박의 이상을 빨리 감지합니다. 예. 야, 승객들은 뭐 저보다 한 10분 후에나 감지할까 정도인데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참사로 안 이어졌을 텐데 그것도 한번 수사해서 좀 드러나야 될 해야 부분이죠. 됩니다. 아마 어떤 일이 자기들끼리- 있었는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자기들끼리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많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말한 출항 전에 과적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안개가 껴서 출항하면 안 되는데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벌써 출항 전부터 이 선박은 시한폭탄까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살도 알고
거기 타는 선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사고 사실이 밝혀지면 뭔가 더 큰 제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명의 소중함은 모르고 자 회사의 영업이익 이는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어린 생명들을 안타깝게 잃었다는 게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은 이 저 돈 때문에 이제 화물을 더 이제 많이 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운업계에 이게 저 만연한 어떤 고질적인 비리입니까? 제가 참 그 관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발을 하고 싶은데 예. 이렇습니다. 그 세월호가 처음 들어올 때 일본에서 18년간 운영하다가 예. 우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가 좀 오래되면 위험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네. 그럼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위험한 배에 또 욕심을 내가지고 승객을 100여 명 더 태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상구 구조물 변경 신청을 한국성급에서 했습니다. 예. 한국성급은 그 기술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이걸 더 올리면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한데 위험한 대신에 화물을 1000톤 정도 덜 싣고 선박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 보건성이 필요한 평형수를 더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월호 같은 유행의 선박을 운행했을 때 화물을 그 운송하고 얻는 연간 수입이 한 150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객을 운송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약 50억입니다. 아, 네.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배를 운항할 때 여객을 실을 수 있는 상부 구조물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화물창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화물을 많이 실도해야 돼. 근데 화물창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여객을 더 실으려고 하면 화물을 1000톤 이상 못 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객 더 실고 화물은 또 더 많이 더 실고. 싣고. 예. 이게 거의 실을 수 있는 화물이 980톤 정도인데 예. 3,600톤 정도를 실었다니까. 네. 이거 3배 이상 가져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이 그 한국성급에서 어디로만 통보되느냐 하면은 선박회사에만 통보됩니다. 예. 그러면 그 선박에 운항 허가를 내주는 해양수산부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운항 허가를 내주는 서류에 그건 없습니다. 그거를 없는 거는 아마 책임 안 지겠다는 것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운항 허가를 해줍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예. 그러면 이 배가 과적했느냐 안 했느냐는 누가 단속하느냐 하면 해양경찰이 단속합니다. 예. 근데 해양경찰은 이 선박이 몇 톤을 실는 게 정확하냐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성급에서 평행수 더 싣고 화물 1000톤 줄이라는 사실을 해양경찰에 해경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사실을 오르지 않은 사람은 선박회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양경찰은 저 배가 과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전체 실은 무게만 계속 재고 있으니까 네. 밖에서는 모르는 거지. 그 안에 무슨 사실이 일어났는지. 그렇군요. 겨우 알 수 있는 거는 해운조합에 있는 운항 관리자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해운조합은 선박회사의 어떤 그 조합 모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여기야 뭐 저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경우니까 그 고양이가 그 지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카께서 질문하신 그 관행 이게 만연해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에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나마 괜찮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대형 여객선 1000톤 이상 대형 여객선이 10척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척이 설령 20년 이상 됩니다. 대부분 세월호처럼 상부 구조물 변경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화물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지금은 화물이 이제 줄어졌는데 현 상태에서 그대로 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빨리 관계 당국에서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지금 그 운항관리사가 이제 배가 출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적을 했는지 여부를. 예, 그걸 이제 항해전 헐수선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물에 잠긴 이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 물건을 많이 실으면 이제 헐수선보다 더 내려갈 예, 거고. 그렇습니다. 적게 실으면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적정한지 이렇게 보는데 물건을 잔뜩 싣고 그리고 평형수를 이제 빼버리면 이제 헐수선은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그렇죠? 만재월 수선입니다. 예. 만재 꽉 채웠을 때. 네. 헐수선. 그런 예. 방식을 많이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용했다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예. 그게 말씀하신 어깨의 관행처럼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운항관리사한테 좀 더 이렇게 안에 저 적재 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보를 갖다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개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세월호가 운항을 하려고 그러면 예. 운항관리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인천해양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 방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예.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네. 그게 화물은 어떻게 고정하고 평행수는 어떻게 실겠다. 이걸 준수해야 되는데 네. 준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종이로만 만들어 놓고
전혀 안 지킨다는 겁니다. 네. 그 운항관리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게 해운조합에서 월급 받는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지적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러게요. 참.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사고에 대해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대안을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뭐 한두 군데 손봐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구조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구조를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성급은 자기 할 일 다 했다. 해양수산부도 법에 의해서 운항허가 제대로 내줬다. 네. 해양경찰도 이런 운항 규정 심사 제대로 했다. 그 선박회사하고 그 선장이 제대로 안 지켜서 사고 났다. 이러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아무로 책임지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법령과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면 지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특히 기술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에서는 좀 홀대받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행정 전문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 그런데 예. 안전에 관한 하는 기술 관료의 필요성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뭐 이렇게 일반 시청자 여러분의 조금 궁금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말이죠. 이게 그 맹골 수역에서 이제 배가 이제 달리다가 이제 일종의 전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마치 자동차가 이제 얼음 위에서 달리다가 이제 이렇게 핸들을 급히 트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화물차도 화물을 잔뜩 싣고 예.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면 차가 반대 방향으로 휘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선박에서는 외방 경사, 예. 선체 경사가 조금 생깁니다. 그런데 선박이라는 것이 그거 조금 경사됐다고 해서 넘어지면 배가 아니죠. 예. 네. 이 폭풍우도 견디고 가야 되는 배 아니겠습니까? 보건력이죠. 예, 보건력이죠. 예. 그걸 이제 평행수를 실으면 예. 오뚜기처럼 기울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이런 선박은 설계 시에 약 25도 이상 기울어져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평행수만 제대로 채우면. 예. 그런데 그 선박이 해도하면서 약간 경사가 생겼는데 그때 선박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결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박도 규정대로 하면 선체가 20도 기울어도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박을 안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그마한 한 5도 내지 10도의 경사에 화물이 한쪽으로 좀 쏠린 겁니다. 네. 예. 사실은 그래도 제 계산해 보니까 한 20도 정도 기우니까 평행수만 제대로 채웠다면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물을 과적하기 위해서 더 싣고 싶어서 그 중요한 평행수를 거의 안 채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만 선체가 기울어져도 보건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배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배 밑바닥이 위로 올라오는 걸 전복이라 합니다. 예. 침몰은 그냥 내려가는 게 침몰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으로 전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왜 그러면 기울었느냐. 이 정도 기울면 선체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려면 한 4시간 정도로 걸립니다. 예. 그런데 평형수를 안 채워나니까 이 바닥이 무게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게 부력으로 작용하니까 예. 더 떠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손을 못 쓰고 급격하게 선체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에 조금 해경을 제가 좀 두둔하다면 이렇게 빨리 선체가 물속으로 들어갈지 몰랐던 거죠. 네. 조금만 더 시간을 여유 줬으면 조금 여유를 갖고 준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구조를 시작하려고 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배가 그냥 전복돼 버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평행수 문제와 기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공기령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